정부 브리핑룸에서 발표가 있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안정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보고 있던 아파트 호가를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중개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 나자마자 집주인이 가격을 올렸다고, 5천만 원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잡겠다는데 집값은 오르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정부 대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정부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DSR도 강화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을 얼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24%였습니다. 전주보다 높았습니다. 강남구는 0.47%나 뛰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더 오른 것입니다. 며칠 전 분당에 사는 한 50대 후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부 발표를 믿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보고 있던 아파트가 한 달 만에 1억 원 올랐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것이 후회됐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거래를 막으니 오히려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 집주인들이 팔기를 꺼렸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내서 사는 사람은 막혔지만 현금 부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만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릅니다. 정부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정부 대책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후에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23년 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5년 10월에야 대책을 냈습니다. 얼마 전 한 부동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산불이 한창 번지고 있을 때 물을 뿌리면 효과가 없다고, 초기에 진화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과열됐고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해도 심리를 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정부는 수요를 막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공급이 없으니 아무리 규제를 해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목동에 사는 한 6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없었습니다. 중개소를 10여 곳 다녀도 마땅한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예산을 1억 원 올려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메시지의 혼선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릅니다. 국토부는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시장 충격을 우려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다른 입장을 냅니다.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용범 기재부 실장은 말했습니다.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합니다. 같은 정부인데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탄핵 정국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책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사람들은 정부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면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전세난입니다. 정부는 매매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이 더 심각합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밀려 나옵니다. 정부가 매매를 막아도 전세난 때문에 수요는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매매로 돌아섰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값은 잡힐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제가 누적되면 결국 효과가 날 거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집값도 멈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비관적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특히 강남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 것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대출을 완화했고 양도세를 유예했습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1년 넘게 횡보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풀자 집값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풀어도 오르고 규제를 해도 오릅니다. 대체 무엇이 답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공급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습니다. 땅을 찾고 인허가를 받고 짓는 데만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당장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정부 대책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사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부 규제 후에 집값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1주택자라면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리하게 갈아타려다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실거주에 문제 없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주택자라면 결정해야 합니다.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연장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비핵심 지역은 5월 전에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만 믿지 마십시오. 과거를 보면 정부 예측은 자주 틀렸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할 때 더 올랐고 안정됐다고 할 때 폭등했습니다. 정부 말보다 시장을 보십시오.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입주 물량을 확인하십시오. 전세가율을 보십시오. 청약 경쟁률을 체크하십시오. 거래량을 따지십시오. 이런 데이터가 정부 발표보다 정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정부 대책이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몇십만 원 상담이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공포에 질려 급하게 사지 마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결정하십시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와 시장 반응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잡겠다는데 집값은 오릅니다. 이유는 규제의 역설, 타이밍 문제, 공급 부족, 메시지 혼선, 정치 불확실성, 전세난 때문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규제로 집값을 잡기 어렵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공급뿐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